두 번째 주에서 두 번째 챕터로 왔습니다. 준동사와 주요 구문의 예인데, 준동사는 뭐가 준동사냐면 동사들에서 벗어나서 동사 모양을 바꾼 이 세 가지 동사를 총칭해서 합쳐서 준동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부정사와 동명사와 현재분사, 과거분사를 줄여서 준동사로 하기 때문에 지금 동사편을 배웠기 때문에 동사들에서 벗어난 동사를 배운다는 얘기인 것 같죠. 그래서 모든 책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동사, 동사가 아닌 것, 문장 합쳐지는 것, 뭐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야. 그래서 중간 정도에 와 있다고 저희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적혀 있는데 수동태하고 가정법이라 돼 있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준동사인데. 네. 수동태와 가정법을 먼저 하겠습니다. 수동태를 먼저 할 텐데요. 수동태는 뭐가 수동태야? 응? 수동태는 뭐가 수동태요? 따라해. 능동태의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가면 동작을 받게 되는 것이므로 그때 비동사 PP를 쓰는 것이고, 그거를 수동태라고 부르는 겁니다. 알겠어? 이것에 출발을 해야 이제 2번, 3번에서 어려운 부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수동태가 뭐가 수동태라고?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가는 거야. 목적어가. 영어는 자리가 바뀌면 모든 게 틀어져. 그래서 저 파란색에 있는 네모가 앞으로 확 이동한다고요. 그러면 내가 너를 사랑하면 너가 목적어잖아, 그죠? 그럼 너라는 사람이 주어 자리로 이동하면 너는 사랑을 받겠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수동태로 쓴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말은 자리가 바뀌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 영어는 자리가 바뀌면 큰일 난다고. 그래서 동사 모양을 저렇게 바꿔주는 것이고, 그렇다면 수동태는 물어봅시다. 뒤에 명사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뒤에 목적어가 안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두 번째, 뒤에 업무에 의해서 바이가 잘 나올 테니까 뒤에 바이가 보이면 눈 딱 감고 수동태 쓰거나 PP 쓰면 다 맞아. 모르겠을 때. 됐어요? 네, 이게 출발입니다. 그럼 뭘 배우면 돼? 두 번째, 비동사 PP가 있는데 뒤에 명사가 나오는 경우 배우면 되겠죠. 그렇지? 또 뭐 배우면 돼? 조동사 다음에 명사가 없는데 그럼 수동태지. 근데 수동태를 안 쓰는 경우를 배우면 돼요. 아까 조건에 반대되는 경우만 공부하면 된다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1번, 즉 명사가 없으면 수동태, 이걸로 다 끝나는 거야, 모든 게. 명사가 나오는 수동태도 있습니다. 첫 번째, 흔히 말해서 목적어가 2개 있는 경우죠. 그래서 A가 듣습니다, B를. A가 받습니다, B를. A가 가르침을 받습니다, B를. 이렇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다시피 듣다, 받다, 태세 전환이 빨라야 됩니다. I am told 그러면 빨리 듣다라고 바꿔야 돼요. I am given 하면 빨리 받았다 그래야 돼요.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이 I am told 그러면 말하다라고, I am give 하면 give 보는 순간 너무 기쁘죠. 아는 단어 나와서 막, 그래서 막 주다 할 거야. 아마 이것도 선생님이 말하면 쉽지만 막상 해석을 할 때 쉬운 게 아니니까 해석에 되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번, A가 이름 지어줬어요, B로. A가 불리워집니다, B로. A가 간주됩니다, B로. 뭐 1번 형식을 좀 어렵게, 4형식, 2번 형식을 좀 어렵게, 뭐 5형식, 4형식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 거는 문제 될 게 없고, 저 A, B 되는 동사를 외우시면 됩니다. 그것 말고 더 있겠지만
방학 때니까 간단하게 요약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3번 명사가 뒤에 없으면 수동태로 쓴다라고 했잖아. 내가 명사가 없는데 수동태로 못 쓰는 게 있어요. 또는 수동태로 쓸 수 없는 동사가 있습니다. 즉 제가 이때부터 쓰는 동사들은 비동사 PP로 쓰면 100% 틀립니다. 예외가 없어요. 외워야 돼. 3번은 굉장히 잘 나옵니다. 학교 시험에서. 넘겨되겠죠. 목적어가 앞으로 가는 게 수동태라고 그랬죠. 맞냐? 그럼 동사가 목적어가 없으면 수동태를 만들 수 없겠네. 목적 없는 동사를 뭐라고 하죠? 혼자 잘 먹고 잘 살아. 자동사가 한 개겠어, 두 개겠어, 세 개겠어, 수만 개겠어? 수만 개겠죠. 어떻게 시험에 나오겠습니까? 수만 개가 다 나오겠습니까? 해석이 수동처럼 되는 게 잘 나와요. 그래서 수동태로 자칫하면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라고 전 세계 교수들이 목록을 만들어 놨습니다. 뜻이 뭐야? 사고가 발생되다. 맞죠? 네. 가만히 가고 있는데 어떤 놈이 나를 치었어. 저 나쁜 놈. 나는 사고를 당했지. 수동 같아. 그래서 영어로 막 집에 가서 글 쓰기 합니다. 영어 쓰기를 나오면 영어로 글을 써봐야겠어. 그러면서 너 사고 당했으니까 수동태로 쓴다고. 안 된다고. 왜? 목적 없으니까 자동사가 안 돼요. 수동태가 안 돼. 알겠어? 두 번째. 사고를 당했네. 절뚝절뚝 막 걸어다닙니다. 어떻게 보여지죠? 어떻게 보여줘? 사람들한테 아프게 보여지겠죠? 그럼 나는 다른 사람한테 보여지는 거에 수동 같지? 그래서 수동태로 쓴다고. 저거는 자동사니까 수동태가 안 됩니다. 알겠어? 님의 무슨 말? 남겨져 있다. 수동 같죠? 이게 제일 어렵고 나오면 대박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왜 어려워? 단어가 어려운 게 컨시스터가 제일 나오면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죠. 구성대다는 말 그대로 대다잖아요. 그래서 구성대다가 굉장히 많은 수고들이 있는데 전부 다 수동태를 쓰는데 이마트 동사를 쓰기 때문에 시험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원래 토플 시험 문제인데 수능에서 내면 안 되는 거죠. 근데 학교 선생님은 그런 거 모르기 때문에 그냥 마구마구 낼 겁니다. 외워야 돼. 1번은 전부 다 뭐뭐 되다라고 해석이 되는 수동 같지만 구조상 목적가 없으니까 수동태가 안 되는 것들입니다. 이것만 모아놨다고 이걸 외워.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면 목적어가 있는 타동사는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수동태가 되겠네요. 그죠? 네. 하지만 타동사 중에서 상태동사는 수동태가 안 됩니다. 능동수동이란 것은 뭐를 동작을 주고받는 거예요. 공을 던지면 받고 공을 때리면 날아가고 이런 거야. 눈에 보이는 동작으로 왔다 갔다 한다 이 말이야. 내가 말하면 니들 듣고 내가 가르치면 애들 배우고 이런 게 능동수동의 개념이야. 근데 뭐는 주고받을 수 없어? 상태는 주고받을 수가 없어요. 아까 사고 났다 그랬죠? 차가 지나가는 사람은 뽕 봤습니다. 그럼 사람은 사고를 당하게 되죠. 맞습니까? 이게 동작이야. 그럼 사고가 났어. 그럼 그 다음날 어떤 상태가 되지? 아픈 상태가 되죠. 차한테 줄 수 있어? 못 줘. 상태는 주고받을 수가 없어요. 동작은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태 동사는 수동태가 될 수 없다 이 말이야. 알겠어? 나는 외워라 안 하고 이해를 시키면 너네들은 외우면 됩니다.
여기서 하나가 뭐가 더 나오긴 하는데 뭐더라 뭐 fit하고 뭐 하나가 더 있는데 책을 좀 봐야겠다. 시험은요 얘가 잘 나옵니다. 일본이 특히 많이 나온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죠? 무조건 해야 돼. 무조건 비동사 PP는 무조건 틀립니다. 무조건. 자, 수동태 거의 대부분 했습니다. 다시 복습합시다. 수동태 뭐가 수동태라고? 목적어가 조절하면 목적어가 조절 이동하면 두 번째 명사가 있는 수동태가 있어요. 특정한 동사들이 있으니까 그걸 외우시면 좋겠고 특히 be given이나 be told나 be taught 같은 경우는 해석도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뭐라고? 수동태를 쓸 수 없는 첫 번째 동사. 자동사는 못 씁니다. 하지만 뭐가 잘 나온다고? 한글 해석이 수동처럼 되는 것만 잘 나오니까 외우시고 두 번째 타동사 중에서는 상태 동사에 해당되는 것만 수동태가 될 수 없으니 저런 동사들은 예외 없이 수동태로 쓰면 틀립니다. 예외가 없어요. 자, 거의 다 했는데 4번 지각동사와 사역동사의 수동태입니다. 조동사 목적어 다음에 원래는 뭐를 쓰는데 to를 쓰고 나서 동사 운영을 쓰는데 to를 안 쓰는 경우가 뭐라고 그랬어? 알아도 말을 해야 돼. 뭐라고? 지각사역 헬퍼는 목적어 다음에 동사 운영을 씁니다. 아주 특이한 경우죠. 그럼 우리가 지금 뭘 배우고 있지? 수동태 배우지, 그렇지? 수동태는 뭐가 수동태라고? 목적어가 앞으로 간다 그랬죠, 그렇죠? 그럼 다시 to가 살아나. 왜? 이건 지각사역 헬퍼가 아니야. 왜? 비동사거든. 이 단원의 설명은 책마다 되게 이렇게 돼 있어서 되게 어떻게 설명이 되냐면 지각동사와 사역동사의 수동태는 목적격 보호의 동사 원형이 투부동사로 뭐 이렇게 돼 있다고. 되게 복잡하니까 제가 공식을 만들었습니다. 공식 쓰면서 외워. be made to 부정사 be seen to 부정사 be heard to 부정사 라고 외우시면 굉장히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해결이 됩니다. 선생님 사역동사는 여러 가지 있던데 왜 made밖에 안 썼어요? 사역동사는 세 가지가 있는데 수동태는 이거밖에 안 돼. make밖에. 끝난 거야. 그래서 공식을 내가 만든 거라고. 지각동사는 be-ing도 올 수 있지만 편의상 투부정사라고 그냥 냅다 드립다 외우라고 시킨 겁니다. 자, 마지막 하나 하면 끝납니다. 혹시 돌보다를 영어로 뭐라고 한지 압니까? 아까 다이어 시간에도 배웠는데 그럼 A가 B를 돌보는 거예요? B가 A를 돌보는 거예요? A가 B를 돌보는 거죠. 지금 우리는 수동태를 배우니까 B가 돌봐준다는 말을 쓰려고 합니다. 그럼 목적 앞으로 쓰면 되겠지. 맞냐? 그럼 비동사 PP 쓰고 P2는 뭐예요? take 다음에 took 다음에 take는 이렇게 쓰면 되겠네. 그죠? 맞습니까? 뭐가 틀립니까? 돌보다는 하나, 둘, 세 단어를 다 써야 돌보다가 돼. 그럼 돌봐지다도 하나, 둘, 세 단어를 써야 돌봐지다가 됩니다. 동사가 여러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좀 어렵게 동사구라고 부르는데 동사구의 수동태는 그래서 네, 그렇죠. 전체를 다 쓴다는 얘기죠. 만약 오브를 안 쓰면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리고 오브를 쓰면 이상해 보이죠. 왜? 전사가 두 개 연달아 나오잖아요. 전혀 틀린 게 아닙니다. 위에 네 문제 있죠. 해봐.
집에 가면 까먹으니까 뒤에 있는 문제들을 풀면서 복습하고 백날 얘기를 해봤자 안 하면 일요일날 주말에 힘들어질 거예요. 이번 주가 아니더라도. 1번 수동태 기본은 목적어가 있으면 능동, 목적어가 없으면 수동이죠. 괄호 바로 뒤에 X를 쳐서 목적어가 없다는 표시를 하고 수동태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이거 하기 싫은 사람은 전체 문장 해석 다 하면 돼. 말리지 않겠어. 2번 따라해. be seen to 부동사 한방이죠. 그리고 앞에 있는 단어가 답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동사가 이미 있는데 동사를 또 쓰면 어떡해요. 이런 거 없어. 그 다음 아까 take care of가 돌보다라 그랬죠. 그러면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어떻게? 뒤를 봐주다. 뒤를 봐주다 돌보다지. look after 돌보다가 돼. 그럼 돌봐지다가 되려면 뭐까지 써야 돼? after를 써야 돌봐지다가 됩니다. 4번 occur는 수동태가 안 돼. 안 돼요. 외우라 그랬죠? 네, 아주 적합하게 문제를 잘 낸 것 같습니다. 가정법을 1분 있다 하겠습니다. 가정법 옆에다가 not real이라고 적어서 현실 세계가 아니고 머릿속에서 펼쳐지는 그런 상황을 말할 때 영어는 동사 모양이 완전히 바뀌는데 그걸 보고 가정법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은 가정법이 없어요. 즉 동사가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슈퍼맨이라면, 내가 백설을 만다면, 오늘 지금 비가 멈추지 않는다면, 이거 전부 다 현실일 수도 있고 현실이 아닐 수도 있거든. 근데 우리나라 말은 만약이란 말만 붙이면 모든 게 해결이 되지만 영어는 전혀 그런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공부할 필요가 따로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가정법이란 것은 미래를 예상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과거로 돌아가서 후회하거나 가져가는 것입니까? 네, 둘 다 되긴 하죠. 가정법의 기본은 0.1초로 돌아가서 내가 어쨌든 하면 이렇게 말하는 가정법이라고 생각을 할 때 현재 반대를 가정하면 한 번 더 뒤로 돌려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과거로 돌리면 됩니다. 과거 반대 가정이라고 하면 과거에서 한 번 더 뒤로 돌리면 되겠죠? 그래서 헤드 PP로 돌리면 됩니다. 현재 반대 가정이라고 저는 쓰지만 선생님들은 어떻게 쓰냐면 저는 과거 반대 가정이라고 썼지만 선생님들은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쓰는 이유가 아마 제 생각은 이 동사 모양을 기억하라라는 의미에서 쓰는 것 같아요. 됐습니까? 이제 따라해. 진짜. if 과거 would 동사 if had pp would have pp 정말 잘 나옵니다. 그리고 이 would 자리에 뭘 써도 might나 could를 써도 틀리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기 좋게 하기 위해서 공식을 만들어서 따라 읽게 시켰으니 저 공식으로 답을 하시면 아마 빨리 풀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중3 때, 고1 때, 초6 때 뭐뭐 했으면 지금 뭐뭐 할 텐데 이럴 수도 있죠. 현재와 반대를 혼합해서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공식은 2번과 3번을 혼합해서 쓰면 되는데 혼합가정법은 상황이 복잡하기 때문에 해석을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고등학교 시험 문제는 되게 힌트를 줍니다. 이걸 보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가정법은 동사 모양만 잘 결정하시면 돼요. 저는 최근에 라틴어 수업이라는 책을 사가지고 열심히 읽고 있는 중인데, 라틴어 수업이 아니고 말 그대로 그냥 에세이 같은 책인데요. 이따가라도 보여주고 싶은데, 영어는 동사가 변화가 많이 해보려고 해봤자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여기서 더 바꿔보라고. 또 어디서 바꿔봐. 못 바꿔? 또 어떻게? 또 바꿔봐. 바꿀 게 없으면 앞에 to를 붙이면 돼요. 비동사를 바꿔보면 비동사는 좀 많습니다. 아까보다 좀 많죠? 그래봤자 읽기가 안 됩니다. 그래봤자 대여섯 개. 그래봤자. 라틴어는 되게 많더라고. 뭐가 앞에 뭐 1인칭 현재, 2인칭 현재, 3인칭 현재, 1인칭 과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만 해도 한 9개가 되고, 가정법 동사 따로 있습니다. 너무 많다 생각했었어. 근데 뒷면을 보니까 또 있어. 그래서 한 가지 동사가 한 모양이 한 100가지 정도는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두, 더스, 디드, 우리는 이런 것만 외우는데, 이게 라틴어 동사 변화는 거기에서 한 3, 40배 되는 거니까. 네. 쓸 줄 알아요? 네. 독일하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1인칭, 2인칭, 3인칭 현재가 미래가 다 다르고, 실제로 가정법 동사가 따로 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은. 그래서 관사도 달라요. 관사는 영어에서 뭐하고 더밖에 없잖아요. 영어는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뭐는 뭐뭐에게 이게 말 다 있어요.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거기하고 남자 여자가 또 달라집니다. 관사만 해서 25개 정도 됩니다. 관사만 해서. 영어가 제일 편하다 이 말이지. 내가 하고 싶은 말이. 그래서 가정법 동사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동사를 좀 외우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쓸데없는 일 있죠. 그래봤자 영어가 쉬워지진 않는데. 두 번째, IWC 같은 말이 있어요. IWC는 뭐뭐라면 좋겠다는 뜻인데, 저희 대담의 조동사의 모양이 1, 2, 3입니다. 잘 봐봐. 현재 반대의 소망을 하려고 그래요. 즉 나는 지금 뭐뭐라면 좋겠다. 그럼 현재 반대니까 과거를 쓰면 되겠죠. 다음, 과거 반대 소망을 하려고 그래. 어제 뭐뭐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는 한 번 더 뒤로 가니까 핸드피피를 쓰면 되죠. 맞습니까? 잘 들어. wish 다음에 I wish 다음에 이렇게 나면 맞을 것 같고, I wish 다음에 이렇게 해서 맞을 것 같죠. I wish 다음에 절대로 현재 동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무조건. 그 다음에 세 번째, as if란 말이 있어요. as if는 as do하고 똑같습니다. 뜻은 마치 뭐뭐처럼 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조동사 오거든요. 똑같아. 1, 2, 3. 네. 뭐 지나간 얘기지만 우리나라 영혼 발달은 상승을 초월하죠. 알다란 말로 머릿속에 만들 수 있는 말이 한 1초 만에 20은 될걸? 알다, 알았어요, 알았을까요? 알았을 테니, 알았을까, 뭐 진짜 엄청 많아. 응? 우리나라 말이 더 어렵지, 동사는 특히. SAP가 무슨 뜻이라고? 마치 뭐뭐처럼. 네, 그러면 1번에다가 현재라고 적고 현재. 마치 뭐뭐처럼 이렇게 적으면 돼요.
지금 마치 뭐뭐처럼이 되겠죠? 네. 지금 자기가 아닌데 마치 뭐뭐처럼이라고 할 때는 과거 동사를 적으면 됩니다. 과거에 마치 였던 것처럼 할 때는 한 번 더 뒤로 돌리면 된다고. 어떻게? 헤드. 아까 위치 다음에는 현재 동사가 안 나온다 그랬죠. SF는 뒤에 현재 동사가 나와도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험에 안 나와. 3번을 괄호로 합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과거동사란 말을 썼는데 과거동사 중에 비동사를 쓰잖아요. 비동사를 쓰면 비동사의 과거 형태는 뭐가 있고 was나 뭐가 있는데 절대로 뭐만 쓴다. 뭐만 써야 돼. 뭐만 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네, 과거동사가 만약에 비동사면 뭐만 쓰면 됩니다. 자, 마지막 하나 하고 마칠게요. 문제를 푼다는 얘기죠. 가정법은 if를 빼도 된다. if가 빠진 다음에 대신 뭐가 앞으로? 뭐가 앞으로. 두 번째는 뭐가 앞으로? 헤드가 앞으로. 세 번째는 뭐가 앞으로? 슈드가 앞으로 가는데 워낙 헤드가 슈드가 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물음표가 없는데도 밑도 끝이 앞으로 나왔다면 워낙 헤드나 슈드를 절대로 if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것보다 더 잘 나오는 표현들을 좀 적어보시면 좋겠는데 참고로 해서 뭐뭐가 없다면 이라는 표현을 적어볼게요. 뭐뭐가 없다면 뭘로 알고 있어? if를 빼면 if를 또 빼면 서술형으로 너무 잘 나와. 올해도 나왔어요. 이쪽은 학원에 영어 시험지가 15개 정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1년에 15개 학교들이 다니니까 그거를 한 2년 동안 모아서 봤더니 서술형이 잘 나오는 구문이 따로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따라 모아서 서술형에 나왔으니까 선생님들이 좋아하므로 광주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선생님들이 그리고 그건 당연히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음악가 없다면 서술형으로 정말 끊임없이 많이 봤습니다. 배점도 되게 높아요. 응? 어떻게? 1번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2번으로 내려갈 수도 있는데 1번에 뭐를 빼면 if를 빼면 3번이 되고 2번에 if를 빼면 4번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얼마든지 여러 가지로 낼 수 있습니다. 맞는 사람 많이 못 받고 이거 맞는 사람들이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시험 되게 잘 봤죠. 문제를 다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if 과거 would 동사가 아니죠. if had pp, would have pp 공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SIF랑 SDO는 무슨 뜻이냐면 마치 뭐뭐처럼이라는 뜻이거든. 그럼 지금 마치 뭐뭐처럼이면 so를 쓰고 옛날에 마치 어떤 것처럼 할 때는 had pp를 쓰면 됩니다. 그런데 귀신을 본 것처럼이면 귀신을 보았던 것처럼이라고 해야 되잖아. 그죠? had pp로 쓰는 게 좋겠습니다.
3번 구조는 가정법에서 벗어나면 풀기가 어렵습니다. 나중에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if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if를 빼면은 뭐가 앞으로 가고 헤드가 앞으로 가는 이런 형식으로 고치면 되는데 이거를 맞았다 틀렸다라고 판단하기는 가정법을 배운 사람들은 풀겠지만 이게 또 한 문장으로 모아지면 또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는 것처럼 어떤 문장은 무조건 틀리다, 조동사 컴마 조동사 문장은 무조건 틀리다라고 외우셔야 돼요. 안 되는 문장을 외워야 됩니다. 안 되는 문장을. 이 공식을 만든 이유는 가정법 말고도 한 두 단원 정도가 이런 좀 어려운 문법사항이 있는데 잘 풀립니다. 가정법을 배웠고 뭐를 배웠기 때문에. 근데 막상 이제 그게 단원에서 벗어나서 한 걸로 뭉뚱그려서 나오면 이게 왜 틀렸는지 모르고 구분을 못 하게 되니까 그 구분하는 방법 중 하나 바로 조동사 컴마 조동사는 무조건 틀리다고 하시면 아마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상관없이 if를 쓰거나 아니면 if를 빼서 헤드를 앞으로 가게 하거나 둘 중에 하나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레스트가 있으니까 과거 반대 가정용으로 우대 PP 형식으로 써야겠죠. 넘어가 보면 1번 뭐라 했어? be heard to 부동사야. 공식으로 풀리죠. 공식을 만든 이유가 있어. 2번 if had pp would have pp로 쓰려고 했는데 옆에 나오라는 것 때문에 혼합가정법이 되므로 would 동사입니다. 그럼 1번하고 2번이네. 자, 이제 능동수동으로 해야겠죠. 네. 해석으로 풀면 나는 간주합니다 토 플레이어가 아니고 나는 간주됩니다 라고 해서 간주된다는 수동태로 그려야 될 텐데 아까 잠깐 했던 것처럼 수동태는 목적어가 안 나온다고 했잖아요. 수동태 명사가 안 나온다는데 컨시더는 가능합니다. 3번 이거는 수동태 문제구나. take place는 수동태가 될 수 없습니다. 1번하고 4번인데 지금 제가 표시한 대로 that 다음에 새로운 조동사 나오므로 동사 모양은 투부동사 ing나 pp는 낼 수 없기 때문에 1번이다. A번 문제 같은 경우는 되게 좋은 문제죠. 다른 문제집이 없는 스타일에 둘 중 하나 고른 문제 너무 쉬우니까요. B번에 뭐가 틀렸어? 2번 볼까요? 자, if had pp would have pp 맞는 것 같은데 옆에 today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면 혼합가정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1번이 맞는 것을 아는 것도 훨씬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if가 빠져서 헤드가 앞으로 튀어나간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B번, A번은 뭐가 틀렸습니까? be made to 부동사라고 아까 따라 했던 기억이 납니까? 네, 문제는 한 방에 풀려. 사역동사의 수동태는 목적격보의 동사 원형이 언제 이걸 하고 있어? 10번. 이거 어렵겠다. Can use to. 그다음에 I wish 여기니까 had pp. 그다음에 이렇게 되니까 혼합가정법. 그다음에 수동태. 아이고 이거 15문제 되게 어렵네요. 네. 아무래도 여러분 입장에서는 막 써보라 그러면 겁을 내기 마련이겠죠. 네. 마지막 물어봅시다. 헤디 나핀포에서 어떻게 한다고? 안 외우면 해석 못해. 속어처럼 통째로 외워야 돼. 여기까지 하고 독해 틀린 거 위주로 하겠습니다.